여기 전문 역할로서 책임을 다하는 신당은 이야기를 재구성해주는데 특히 깊은 흥미를 느끼고 그렇게 한국어로 번역할 예정입니다. 496서로 서로 다른 유형의 인물이나 등장인물이 들어가 있는 대표 현아입니다. 어떤 종류든 이야기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 그와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어 결혼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제 돈을 썼다는 겁니다. 잘생겼어도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하는데 그 사람은 꼴뚜기 같은 외모로 꼴값을 한 것이었죠. 결국 나는 증거를 모아 꼴값하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상처는 많이 입었지만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후에 또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낼 생각만 한다는 것이었죠. 돈을 빌려달라거나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식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남자들이 너무 질리고 점점 여자로서의 가치를 낮게 보는 상황에 이르러 나는 남자들에 대해 혐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앞서 만난 남자들의 행동을 보며 다른 남자들에게 신뢰를 주기가 어려워졌어요. 게다가 나는 부유한 집 아주머니의 딸이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다가오는 남자들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해 큰 상처를 받기도 했죠. 그래서 나는 조용하게 독신 생활을 즐기며 일과 친구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나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맞닿는 남자들은 주로 공장 종사자나 업체 사장과 직원들이었어요. 그들은 내 결혼 생활을 알고 있어서 나를 믿고 너그럽게 대해주었죠.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심정을 공감해 주었던 것 같아요. 2월 한 남자를 소개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모두 거절했답니다. 이유는 한 남자 이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전남편 같은 사람을 만날까 봐 겁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돈을 보고 다가올까 봐 무척이나 걱정됐었어요. 저는 집과 공장만 다니는 것이 지루하고 심심해서 다른 취미를 가져볼까 하고 핸드폰 앱으로 모임을 알아봤습니다. 거기엔 다양한 모임이 있었는데 독서, 골프, 등산 등 새로운 취미를 가지고 싶은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조용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해서 독서 모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모임장으로부터 모임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책 한 권 들고 그곳으로 나갔어요. 모임에 나온 사람들은 30대와 40대로 제 또래가 많았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씩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독후감을 발표했는데 제 차례가 오자 사실나무처럼 주저하며 겨우 발표를 마쳤어요. 발표하는 것이 부담돼 다시 이곳에 오지 않기로 마음먹고 모임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 뒤를 따라 나오며 제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진경 씨, 잠시만요. 모임에서 봤던 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들었는데 까먹어서 뭐라고 부를지 몰라 내게어 아저씨라고 대답해놨어요. 아저씨 진경 씨 이름 모르세요? 아까 김호연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요? 그래서 후회하는 나에게 연락처를 물었다. 책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 한 잔 하지 않을래? 라는 제안에 나는 말했다. 그때 이호연 씨는 당황했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갔다. 진경 씨의 발표를 듣고 좋은 기운을 받았어요. 그 말에 나는 귀를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도 너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운이라는군. 호연 씨는 마음에 들었는지 또 다음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진경 씨, 남자들에게 예의법배를 아직 몰록하세요? 호연 씨가 심각하게 물었다. 나는 그냥 증명 씨와 재밌는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호연 씨는 이에 까칠한 대답을 했다. 그 말에 나는 삐걱거리며 왜 호연 씨랑 커피를 마시고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맞반격했다. 이에 호연 씨는 미소를 짓고 진경 씨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얘기도 잘 통하고 얼굴도 예쁘고 책 취향도 비슷하니까요. 라며 대꾸했다. 나는 이들이 다시 만나지 않을 생각이었고 현실을 재조명할 마음도 없어서 강하게 답했다. 호연 씨, 나는 돌싱입니다.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다른 곳에서 찾아보세요. 그러자 후한 씨는 아무 대답 없이 떠났다. 못해요.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어로만 응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보내주세요. 진경 씨가 제게 쫓아오셨어요. 그는 농담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말을 따라 하는 거였죠. 그런데 아닙니다. 저도 이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이제 각자 가야겠어요. 그 전에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어요? 다음에 커피라도 한잔 하죠? 맞죠? 제가 아까 분명히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혼한 남자라고요.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같은 처진 사이, 한 번만 데이트 해볼까요? 계속해서 싫다고 했지만 호연 씨는 끝까지 말을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결혼할 것도 아니고 같은 모임에서 만나기도 했고 아파트도 같은 곳이니 별다른 뜻 없이 커피라도 마시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호연 씨는 좋은 전화번호이신 걸까요? 나 참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호연 씨와 이별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 점심시간이 되어 호영 씨로부터 익명의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호기심이 크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빨리 만나서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나는 오늘도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 결과 나와 호연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호연은 자신이 처음 이혼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다. 나의 전 배우자는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었다. 결혼 전에는 몰랐지만 그는 여럿과 사귀었다. 바람을 피우는 남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와 함께 살 수 없었다. 어쩌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호연이 물었다. 진 씨, 왜 이혼하셨나요? 나는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았지만 호연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네, 저도 전 남편이 바람 피워서 헤어졌어요. 이유는 그때까지는 제 돈으로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여자나 부유한 집안으로 보이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호연은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었고 자주 만나자고 제안했다. 내게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호연과 또 만나고 싶었다. 그 다음에 호연은 자신의 직업을 밝히길 원했고 그녀는 일반 공무원인 9급이라고 말했다. 이 사랑 이야기는 공장 노동자와 공장 주인 사이의 연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공장 노동자인 신경 씨와 공장 주인인 호연 씨가 서로를 좋아하고 만나기 시작합니다. 호연 씨는 신경 씨가 공장 주인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순수한 사랑에 감동을 받는 신경 씨는 두 사람이 서서히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호연 씨의 주변 사람들은 공무원과 부유한 집안의 딸인 호연 씨가 공장 노동자와의 연애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합니다. 이에 호연 씨는 결국 신경 씨에게 자신의 실제 신분을 고백하고 두 사람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행복한 결실을 거둡니다. 조건부로 시작한 사랑이 결혼까지 이끈 사연처럼 보이지만 결국 진심과 용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주인공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한 것이 마음을 울립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용기와 진심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따뜻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행복한 결말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주변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아, 알게다가 세상 남자들이 모든 빚은 남편 같지는 않아. 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 그래도 비밀로 하고 싶어. 내가 단순한 공장 직원이어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겠으니까 내 말대로 해줘. 며칠 뒤, 호연 씨가 저희 집을 찾아왔고 부모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서 오게 준경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하원이 먹은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호연이라고 해요. 난 2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박박, 호연 씨는 넉살 좋게 인사했고 부모님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고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호연이 연애 중인 사람과 고민을 나누는 것을 껏 많이 먹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많이 궁금하신 모양이었죠. 저는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9급이 955 공무원이라니요. 요즘 공무원 되는 게 낙타가 바늘에 들어갈 확률이라는데 어때더라고. 1000m 미처 하지 안 가본 해의 아야 아닌가요? 알순전이 운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9급 공무원은 박봉이라 진급하기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7, 8년 뒤에는 진경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편하게 쥐도록 해줄 겁니다. 호연 씨의 의지에 아빠는 또다시 미소를 짓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엄마도 같은 마음이셨고 그래서 호연 씨가 집을 나갈 때까지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연 씨가 떠나자마자 부모님은 언제든지 상경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가능한 빨리 날짜를 잡자고 말씀하셨어요. 얼마 후에 호연 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뵙겠다고 말했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 보는 예비 시어머니는 조금 후련한 얼굴을 하고 호연이 너 이런 여자친구를 숨겨두었었니? 친정에 데려와서 소개하거나 하지 못했어? 그랬어. 인사도 여기까지 하지 않고 곧게 들기는 내가 맛있는 밥을 준비해주겠다고 환대해주셨고 나도 밝은 미소를 지으며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진경이라고 해요. 호연이와 조금 넘게 만나고 있고 오늘 이렇게 마주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이런 식으로 인사했습니다. 이후 주방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는데 식탁 위에는 갈비찜과 생선조림, 해물까지 다양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상차림이 너무 가득해서 도담이 될 것 같았고 어머님께 제가 왔다고 이렇게 치석 부담해 주신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그럼 앞으로 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대로 대접해야 할 부분이겠죠. 빨리 차려드리겠다고 손을 만앗해 주셨습니다. 먹을 만하니까 라고 답하여 썼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우리 엄마가 자신의 사진을 보고 반해서 당신과 같은 식감을 가진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우리 집 식구가 된 것 같다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제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집밥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고 접시 위에 올려진 반찬들을 순식간에 다 먹었답니다.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식이 들어갔어요. 결국 밥을 2그릇이나 먹고 요리를 모두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한 표정을 지어 잘 먹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아가씨들은 이미 짧아서 깨질까 걱정하던데 신경 씨는 식성도 좋고 건강해 보여서 나중에 아기를 낳을 때도 순조롭게 낳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아기를 잘 낳겠다는 말을 듣고 뜨겁게 된 호연 씨는 저의 불임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냥 넘어갈까 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서는 숨기지 말고 결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어 심술궁을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기고 손에 커피를 들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호연 씨가 어떻게 인연으로 만났는지 알고 싶어 하셨고 호연 씨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시어머니는 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지만 긴장한 채 질문을 들었습니다. 호연이 하는 일과 진경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호연은 역동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면 마주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연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상황을 이용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호연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고 신경은 급격히 긴장했습니다. 결국 신경은 여자라는 사실을 밝혔고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반응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나쁜 말을 하며 신경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했고 신경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문 채 질문에만 대답하기로 결정했다. 요즘에 이야기하는 세 커플 중 한 커플이 이유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어쩌면 진경 씨와 첫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 그러자 진경 씨가 아이를 가졌는지 물어보았더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병원 결과에 나왔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자 시엄은 호연 씨의 등짝을 때려 너는 남자, 나는 여자인데 애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 죽어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애가 있어야지. 그 말이 아무리 뭘 한다 해도 이 결혼을 반대하는데 당장 헤어져라며 호연 씨를 불러 세게 말했다. 호연 씨도 어쩔 수 없게 집을 나가야 했다. 호연 씨가 나와 잠깐 이야기하자고 했고 시엄이 결혼을 싫어한다면서 손을 뿌리치며 거부했을 때 후현 씨는 시어머니를 설득해 볼 생각이라며 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아서 호연 씨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을 내뱉은 듯 했다. 그는 전처럼 계속해서 연애하며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의 꿈을 지우고 연애만 하며 때가 오면 헤어질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호연 씨를 너무 사랑하며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호연 씨와의 뜨거운 연애를 하며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함께했고 완벽한 커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호연 씨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다시 인사를 보는 게 어떨까라며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헤어질 생각이었지만 이 남자와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시어머니와 부딪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차례를 받고 만나면 곧바로 말해주어 정말 알겠어. 기다려줘서 고맙다. 내가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해 볼 테니. 호연 씨는 기쁨에 가슴이 뛰며 집으로 되돌아갔고 시어머니가 나를 다시 만나겠다고 했을 때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그때 나는 마음이 편해졌고 이제 호연 씨와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시험 원장을 만나기 전에 백화점에 들렀다가 선물을 준비했고 호연 씨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시어머니는 처음 나를 보았을 때처럼 밝은 미소로 맞아주셨다. 이제 팔팔한가 봐. 너무 서원의 말을 듣지 말고 들어와서 따뜻한 밥이나 먹자. 시어머니의 사과에 감동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다. 고마워요. 어머님.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욕심 부릴 필요 없이 함께 행복하게 살면 돼. 미안해, 어머님. 제 잘못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어머님께 상처를 주었네요. 아니야, 충분히 이해해. 우리 서로를 이해하면 돼. 고마워요, 어머님. 그런데 신혼집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죄송하지만 내가 모은 돈이 없어서 너희들이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 호현이나 진경이 둘 다 공무원인 두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공무원으로 알고 계셨나요? 그 말은 그래서 호연 씨가 나를 공장 직원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호연 씨를 쳐다봤고 그는 내 눈을 피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전 공무원이 아닙니다. 뭐야, 그럼 둘째 진리만 믿고 갈래. 호연이 같은 시청에서 일하는 동료라고 했잖아. 공무원이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자 호연 씨가 대답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엄마. 엄마가 공무원 며느리만 찾아다니니까 내가 조금 거짓말 좀 했어. 그런데 즐거워하면 뭐가 중요하겠어. 우리 둘 다 서로 죽고 못 살겠다는데 말야. 그냥 평범한 회사에 다니니까 이해 좀 해줘. 비의 시어머니는 무심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뭐야, 그럼 너희 둘이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한 거야? 이고 다시 고요의 신경이야. 말해봐. 너가 하는 일이 뭐야? 나는 호흡을 고르게 쉬고 고개를 들어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비고가 나와 한창 시끄러웠어요. 누가 왔나 생각하며 들어가서 더 자고 싶었어요. 출근 시간이 멀게 느껴졌어요. 호연 씨가 시댁에 왔는데 여동생이 교대 근무 중이라서 밤에 자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비 신이는 갑자기 눈을 뜨고 날 쳐다보더라고요.
눈 인사만 건넸는데 예비 시누이가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다시 시누이 얼굴을 보았는데 화장 안 한 얼굴이라서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김미현 대리예요. 김 대리, 여기서 무슨 일인가요? 대표님이 집에 뭘 하러 오셨나요? 그러자 정적이 흘렀고 수염이 진 눈을 감아색 매우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시작했어요. 이미 100명을 넘는 공장 직원이라고 했었지. 그런데 끝 공장의 대표가 너였다니 운명인가봐. 시어머니는 지금까지의 막말을 잊었는지 얼굴을 조금 풀어 보였어요. 호연 씨는 여전히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가 내 동생이 다니는 공장의 대표라고. 그냥 평범한 공장 직원이라고 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가 말이 있지 말고 말 좀 해봐. 왜 거짓말한 거야? 오빠가 만나는 여자가 우리 대표님이여 딴 말이야. 세상에 완전 대박.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저는 다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풀려고 손톱으로 허벅지를 찔렀어요. 맞아. 내가 호연 씨 동생이 다니는 공장의 대표야. 공장장이라고 하도 돈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이 많아서 당신 소개도 했어. 그런데 당신도 날 소개했잖아. 어머님한테 공무원이라고 말한 거 진짜 어이가 없어. 내가 공장 직원이라니까 창피했니? 그렇게 부끄러웠어. 아니, 그건 그래. 솔직히 좀 창피했다. 내 수준의 영순회를 만나는 게 부끄러워서 엄마한테 숨겼어. 그런데 자기는 뭐야? 나랑 사귀는 내내 거짓말을 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깜짝 놀랐잖아. 호야의 씨는 자기가 한 거짓말은 이해될 수 있고 제가 숨긴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큰 소리를 했습니다. 적어도 난 직업을 속이지는 않았어. 공장 직원이나 공장이나 뭐가 달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호현 씨, 당신은 내가 공장 다니는 게 창피해서 공무원으로 둔갑수했잖아. 이건 천지 차이라고. 저도 단단하게 함께 대화했어요. 그러나 말소리를 막은 것은 시어머니가 했어요. 그녀의 3명의 하라들들은 조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살면서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디 괴랍니까? 공무원이던가 국한 수준이든 상관없는 사랑이 진실입니까?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한 걸음 물러서세요.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카멜레온처럼 태도를 바꿔서 말했어요. 직전에 무식하고 천박하다고 말한 분이 사라지고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여자가 있었어요. 엄마가 한 말에 대해 당황해서 바로 질문했어요. 엄마,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대답했을 때 나는 공장 대표인데 선량한 사람으로 바뀐 거야 라고 했어요. 직전에 나를 무시하던 사람과는 다르게 자신의 직업을 뽐내면서 나에게 표정이 변했어요. 그러자 내 안에 확신이 더 생겼어요. 완전 놀란 시어머니는 내게 말했어요. 아가야, 무시한 건 아닌데 말이야. 그땐 어쩌다 떠들었는지 기억 안 나. 내 말은 심심히 말하지 마. 그 후속으로 아무튼 나는 며느리가 돼줄 테니 빨리 상견례를 하러 와. 더 치사해지고 오만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절만 떨어질 정도로 확신이 생겼어요. 이런 집안의 사이에 묵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소리쳐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는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했다. 괜찮아. 그냥 노인뿐이야. 우리 가서 다른 데 놀자. 호연이 나를 끌고 달려나가며 대답했다. 그래, 엄마. 달려보자. 함께 달리며 노인의 말을 뒤로하고 즐거운 순간을 함께 보냈다. 부족한 것이라도 엄마와 함께라면 행복한 것 같았다. 그러시네요, 대표님. 그렇다면 제가 해고당하는 건가요? 오빠와 엄마가 잘못했지만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미연 씨, 제가 미연 씨가 여기를 떠날 거라고 생각할지냐면 그런 성실한 직원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 출근해 주시고 부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회사에 가서 입도 쩔지 않게 부탁드릴게요. 당연하죠. 저도 창피해서 다른 데로 가서 못하겠어요. 그래도 미연 씨는 정상이에요. 그때 난 그냥 떠나버렸고 이제 호야 씨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후로는 다시 남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부모님은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내가 하지도 않겠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참 좋은 분인데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결국 남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대충 커피 한잔하고 나오자는 생각으로 맞선을 보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매력적이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저에겐 매력이 없었어요. 요즘도 디자인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일감이 많아 여유가 없어요. 끝나길 바랐어요. 저는 진경 씨 아버지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남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다고 하셔서 그래서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실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많은 말씀을 들으셨는데 어쨌든 커피를 부르셨으니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그 남자가 잠시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애프터 신청받지 않아도 된다며 말했습니다. 전 어떤 얘기일까요? 제가 의상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브랜드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진경 씨가 디자인한 옷을 아버지께 받아 사보았습니다. 재능이 뛰어나시다는 것 같아서 함께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같이 일하다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고 그 후에 연인이 되거나 동료로 남겨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자 귀에서 솔판했습니다. 연애 이야기가 아닌 의류 브랜드 런칭에 도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공장에서 제 디자인을 했던 옷이 많지 않아 늘 목이 마르던 때도 있었는데 기회가 찾아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남자의 계획을 오랜 시간 들었고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3년 동안 다양한 디자인을 제작하여 브랜드를 런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가 되어 저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벌써 3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물론 앞으로도 함께 힘들 일이 많겠지만 역시 켠 쪽이 편하겠죠? 진경 씨를 3년 동안 지켜봤나요? 어때요? 남자친구로서 생각해 보았나요? 저는 진경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잃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남자가 제게 장난치거나 무례해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진실한 사람으로 보였죠.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고 2년 후에 결혼했어요. 시번 씨는 제가 임신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장에서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셨어요. 전 남편을 만나기 전에 참 많은 사건들을 겪었어요. 그 중에서도 호연 씨의 어머님은 최악의 사람이었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나쁠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공장 직원으로 속였다는 점도 제 잘못이지만 그것을 창피해하며 공무원이라고 속이기까지 했던 호연 씨도 문제가 많았어요. 만약 저와 재회했다면 언젠가는 그의 정체를 드러내기라도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다른 눈을 통해 사람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나 결말은 멋지고 좋은 남편과 존경스러운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